속에서. 자, 최근에 좀 흐트러지긴 했지만 최근에 좀 리포트 나온 것들 우리 종목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레고캠 바이오 같은 종목이 좀 올라가네요. 자, 레고캠 바이오 한번 보겠습니다. 141080 장중하 종목으로 우리 바이오도 한번 서서히 한번 보시자고요. 왜냐 금리가 좀 떨어지고 있고 8월 달에 타임폴리오에서 바이오 ETF가 좀 상장이 되니까 뭔가 조금 관심을 줄 때도 되지 않나 싶어서 이거는 가벼운 마음으로 보겠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바이오 오래간만에 한번 말씀드려요. 바이오 중에 매력도 상위권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랜만에 바이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요 나름 좀 기초가 튼튼합니다. 뭐냐면 이 김용주 박사가 옛날에 LG생명과학 이게 이제 LG화학으로 합병됐죠. 그래서 옛날에는 있었는데 이제 없어졌어요. 여기서 신약연구소장도 했는데 이때 91년 이거 상당히 큰 사건이었죠. 세팍의 항생물질을 글락소에다가 국내 최초로 기술 수주했다. 네. 그래서 우리 항성전은요. 네. 팩티브 참 팩티브. 그래서 근데 이제 항생제는 여러분들이 여러 종류가 있어요. 퀴놀론계도 있고, 요걸 제가 조금 손을 보겠습니다. 퀴놀론계도 있고, 세파계도 있고, 아마 퀴놀론계일 거예요. 세파계가, 이거 제가 잘못했을까. 세파계도 있고, 또 페니실린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생제는 여러 종류가, 왜 여러 종류가 있느냐? 지금 슈퍼 항생제 여러분 들어보셨죠? 슈퍼박테리아. 그런 게, 이 박테리아 때문에 이 항생제 박테리아 때문에 생기는 건데요. 이 박테리아가 예전에는 페니실린 한 방에 팡 없어지니까 페니실린이 기적의 항암제다, 기적의 항생제다 그랬는데 요즘 박테리아는 페니실린의 내성이 생겨가지고 페니실린에 한 방에 팍 죽는 박테리아가 없어요. 그럼 페니실린의 내성이 생긴 애한테는 퀴놀론계를 또 씁니다. 근데 퀴놀론계도 얘는 잘 안 들어. 그런데 세퍼계를 써봅니다. 그래서 박테리아가 아주 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슈퍼박테리아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슈퍼박테리아는요, 사람 며칠 만에 죽을 수도 있어요. 그 예전에 무슨 어떤 건강한 여자분이 뭐 개한테 물려서 죽었다, 막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건 사실 좀 황당한 얘기고요. 그 뭐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병원에서 슈퍼 박테리아에 감염되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도 있고 합니다만 그 정도로 무섭습니다. 어쨌거나 그걸 해본 적이 있다 이런 분들이 모여서 만든 게 이 회사고요. 핵심은 그저 플랫폼 중에 핵심이 칸조올입니다. 칸조올이다 그래가 ADC가 뭐냐? 네, 항체, 안티바디와 톡신 이거는 이제 약물이죠. 이걸 링크로 연결해 가지고요. 그냥 표적 항암제죠. 그래서 항체가 암세포에 딱 갖다 대주면 링크가 톡 끊어지면서 톡신이 암세포를 공격하는 표적 항암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암 치료가 너무 힘들어서 사람들이 항암 치료를 잘 안 받으려 그러니까 이렇게 표적 항암제를 만들려고 그래서 ADC가 아주 핫한 항암제 분야입니다. 표적 항암제에 해당하는데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인기 있냐 하면요. 일본의 다이치 참 부러운 얘기인데요. 일본의 다이치 산교가 2019년상 아스트라제니카에 계약금만 12억 5천만 달러 받았어요. 계약금만 조 단위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ADC를 기술 이전 해줬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핫한 분야입니다. ADC라는 분야가요. 그래서 이 회사는 뭐가 강점이? 링크가 강점. 이게 좀 강점이 돼 약점인데 여기 항체가 있다 그랬잖아요. 톡신이 있고 그 사이에 이 링크가 사실 중요하죠. 왜냐? 가다가 엉뚱한 데다가 링크가 톡 떨어져 가지고 정상세포에다 톡신을 해버리면 정상세포가 완전 작살나버리고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링크가 경쟁력이 있어서 월드 ADC 서밋에서 베스트 플랫폼상을 4차례나 수상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세계적이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항체를 만드는 회사가 야 링크 네 거 쓸게. 우리랑 같이 해보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는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신약을 개발하는 회사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죠. 뭘 하다가 실패하고 할 가능성이 없고
이걸 만약에 기술 이적한 회사, 항암제 회사가 잘 되면 로열티 받겠죠. 그래서 이게 매력이 있다 하는 겁니다. 톡신도, 자, 그 다음에 레고케미 화학 합성, 요거는 우리가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먹는 약이 케미칼인데요. 이 플랫폼도 있는데, 어쨌거나 지금 제일 주목받는 거는, 네, ADC고, ADC 중에는 LCB14라고 해서, 허투, 여성들의 유방암은 다 허투라는 이 단백질 때문에 발생한다. 그래서 얘를 어떻게 좀 작살내면 유방암을 막을 수 있다. 치료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허투를 타겟으로 하는 ADC인데, 이게 ADC가 처음으로 지금 임상에 들어가고 있어요. 지난번에 그래서 일상을 발표를 했는데, 요게 상당히 중국의 포순 파마에서 하고 있는데요. 일상 결과 객관적 반응률이 57%, 53.7%, 엔허투라고 해서 요즘 여성들의 그 유방암 치료제로, 면역 항암제로 가장 지금 핫한 쪽인데요. 걔보다 낫다. 근데 엔허투가 폐독성 문제가 여전히 있거든요. 근데 이쪽은 폐독성이 없을 정도의 소량으로 이런 결과가 나왔다 해서 상당히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가는 반영이 안 됐는데요. 상당히 주목받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LCB84, 이거는 이제 자체적으로 항체 기술을 들여와서 자체 링크를 가지고 ADC를 만드는, 이건 어떻게 보면 신약 개발에 해당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자체적으로 링크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체가 ADC 항암제를 만들자 해서 하고 있는데, 이 ADC는요, 워낙 핫하다 보니까 좀 조짐이 있으면 전임상 아니면 일상의 대부분 기술 이전이 됩니다. 그래서 임상 1상까지 기술 이전이 안 돼서 2상 넘어갔다 하면 그거는 좀 별로 기대할 필요가 없는. 그래서 지금 뭐 ADC 전임상 한다고 해서 아이고 어느 세월에 임상 3상 가겠냐, 그건 무식한 소리고요. 전임상에는 1상에. 그래서 ADC LCB 레고캠 바이오니 LCB84, 네, 이게 어떻게 될지도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그동안 링커를 많이 기술 이전 해가지고 지금까지 네, 총 12건 6조 5천억이나 계약을 해놨어요. 아직 전부 다 ADC가 다 초기라 그랬잖아요. 지금은 뭐 마일스톤 받는 수준이고, 하지만 이 마일스톤이 꽤 많이 받죠. 매년 꾸준히 받습니다. 이게 굉장히 매력 있죠. 그리고 이제 ADC 항암제가 매출이 본격화되면 로열티도 받겠죠. 그래서 다른 회사들하고는 좀 결이 다르다. 이 회사는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바이오주들이 움직인다 그러면요, 항상 이 레고캠 바이오를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레고캠 바이오는 좀 이런 다른 바이오는 달리 신약 개발 그런 게 리스크가 없구나.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샀습니다. 샀는데 물렸습니다. 이러면 이런 종목은 그냥 보유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레고캠 바이오는 8월에 타임폴리오에서 바이오 ETF가 상장되기 때문에 8월에만 바이오 바람이 좀 불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한번 항상 머릿속에 담아두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상 한 종목이었습니다.